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휴가철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도 반환점을 돌고 7월의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이쯤에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고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세종시 부동산이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아파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역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18주째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주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에서 세종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가장 먼저 하락을 했었고, 상승도 지금 가장 먼저 지수를 치고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데, 주간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주간의 데이터를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상승폭이 0.17이고요. 그 다음에 18, 2일 다소 주춤했다가 0.30으로 매 주마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여전히 지방 쪽은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수도권도 지금 플러스로 이미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이 가장 먼저 떨어질 때 떨어졌었고, 치고 나가는 것도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난 4년 동안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 시점 21년 6월을 100으로 놓고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아시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19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1년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역시 급격히 하락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현재 지금 약간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보합으로 갈지는 미래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형편이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보여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해 드리는데, 그 저점의 시기가 정확히 20년도 3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대가 올라갔다가 정확히 3년 전의 가격으로 복귀를 한 후에 다시 지금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가격으로 본다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19년도 하반기 한 6억 6천 정도 하던 세종시 아파트가 있다면, 10억까지 올라갔다가 7억 3천까지 떨어진 후에 현재는 한 7억 5천 정도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즉 6억 6천 하던 그러한 아파트가 6억 6천까지 가지 않고 7억 3천 정도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그 올라간 폭보다는 좀 적게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우상향하는 형태의 모양을 띌 텐데, 워낙 최근에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 고점집에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데, 과거에 한 4년 전에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올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86%에서 106% 정도까지 갔다가 92까지 역시 비슷한 형태를 드리는데, 차이점은 전국 데이터는 세종보다는 이제 폭이 좀 좁다는 겁니다. 즉 세종시는 오를 때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올라간 폭에 비해서 떨어진 폭은 조금 다소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반등 중이라고 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곳이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어떤 이슈들에 움직이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이슈가 있는가에 따라서 급격히 다시 반등이 될지, 아니면 지금 미래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현재의 보합세를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을 봤을 때도 과거에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있었었죠. 19년부터. 그러다가 2000년도 6월, 7월, 8월 달에 급격히 거래가 뾰족하게 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거래량이 좀 늘고 있지만 과거로의 복귀만큼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지가 이제 궁금하긴 한데,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 또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또 한 번 또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 비율이 6%대가 됩니다. OECD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에 이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많은 부분들이 그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쳐야지 국가도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들을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부동산이 활발해진다면 세종시는 당연히 상승 곡선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측을 쉽게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액션을 취한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어떤 입지와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6개월마다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좀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 그리고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가 지가 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랑 틀려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 공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토지는 그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하락이 없는데, 최근에 지금 거의 분기별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토지 거래량들은, 거래 금액 같은 경우들은 순수 토지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보통 택지, 만약에 주택을 하면은 주택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깔고 있는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 가격 또 그것도 거래되는 양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 가격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전국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요소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순수 토지 하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택지에 깔려 있는 그런 토지 거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봤을 경우에, 특히 이제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종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급격히 그 상승을 하고요. 2020년 하반기에서는 엄청나게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1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급격히 지금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죠. 지금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고, 특히 이제 가장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전국 데이터에 비해서 세종시가 급격히 올랐고, 최근에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지난 4년간의 지가 변동률을 한번 봤을 경우에, 이 지가 변동률은 22년 10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가 상승들을 좀 본 것인데요. 19년도 7월이 80 정도니까, 이 시점, 100이 되는 시점으로 봤을 경우에 한 3년 정도 되나요? 3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이제 세종시는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합세를 띠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하락 공선을 띠고 있는 요소에는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택지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그 주택에 깔고 있는 대지도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여기다가는 제가 데이터를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1년 동안에 제가 세부적으로 동별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봤는데, 급격하게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즉, 구시가지, 읍면, 세종시에 이제 주천 읍이 있고요. 9개의 면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지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신도시 동지역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신도시란 얘기는 행복도시 건설적이거든요. 그 지역이 하락한 이유는 주택이 거래됐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아파트와 차이점이 있죠. 아파트는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지만 토지는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상승을 한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보합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다시 상승 이렇게 가는 것들이 토지의 특성이라 토지를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아파트와 같이 이제 거래량인데요. 과거의 거래량들에 비하여 최근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저조한 거래량을 띠고 있는데, 이 안에는 역시 그 주택의 거래량 속에 토지가 있고 순수 토지만을 따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데이터는 사실 이제 토지 하면 이제 순수 토지에 대한 거래량인데, 순수 토지에 대한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세종시 순수 토지만을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월별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도 하반기의 어떤 거래량, 그리고 20년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급격히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 보여지잖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순수 토지가 4,450필지가 거래되었다면 올해 상반기는 2,727필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적은데 지금 거의 37.8%가 감소하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것도 많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만큼 현재 세종시의 토지 거래량 상당히 급격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토지도 이제 거래를 하고 또 이제 분양 같은 경우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확히 아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거의 토지 그 개발을 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멈춰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의 영향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째까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움직이시는데, 토지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즉, 돈을 가지고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불안정하고 또 지금 미국 금리 또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돈을 가지고 계시는 자본가 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토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순수토지 거래량 같은 경우 급격히 좀 줄어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상가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하면 상가인데, 상가는 보통 그 임대 시장이잖아요. 보통 그 토지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뭐 사용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분기별로 봤을 경우에 이제 요 데이터는 요번에 23년도 2분기 데이터입니다. 지금 전체 투자 수익률을 보면 오피스텔, 뭐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인데, 보통 이제 집합상가라고 하는 것은 구분상가인 거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 세종시는 거의 이제 이런 건물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는데, 전국 데이터로 봤을 경우에 1분기에 지금 1.01%의 수익률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분기가 이러니까 4분기 1년을 보면은 하여튼 4.04%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건데, 지금 은행 예금이자가 4%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부분의 전국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물론 이거는 이제 샘플링 된 겁니다.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상가 수익률은 은행 예금이자랑 비슷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상가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예금률보다 좀 높아야지만 내가 이제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이 예금일과 같다 그러면 굳이 상가에 투자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게 안전자산이고, 따박따박 뭐 공실 우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인데요. 세종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그 데이터에 비교했을 경우에 중대형 상가는 전국 데이터보다는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들은 이것도 좀 약간 높네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도 있기 때문에, 보통 세종시 건설지역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대개 다 이제 집합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분 소유하는 그런 그 집합 건물이죠. 그럴 때 전국 투자 대비에 비해서는 0.84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4분기 합쳤을 때 84, 32, 3%대 초중반 정도 나온다면, 세종시에 상가를 투자했을 경우에 은행 현재 예금 이율보다도 조금 나오지 않는다, 세종시는 여전히 지금 상가는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이고요.
공실률과 임대료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보통 그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좀 있네 10%대가 넘고요. 소규모 상가는 6.9%, 9.3%인데 보시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는 20% 공실률입니다. 소규모 상가 15%, 그리고 집합상가 15%대. 전국 데이터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세종시는 상가 공실률이 지금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요건 제곱미터당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합상가가 주로 많다고 했으니까 제곱미터당 2만 원대라고 봤을 경우에 보통 3.3m 제곱미터가 이제 한 평이잖아요. 그럼 3.3을 곱하면 6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6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사이가 평당가의 임대료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텐데, 여전히 이제 저희 주변에도 상가가 많지만, 물론 이제 목 좋은 곳들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곳도 좀 있는데, 여전히 세종시의 상가는 힘들다, 좀 암울하다. 그리고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경매도 좀 요즘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세종시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률이 거의 50%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5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감정가에 비해서 50%가 안 되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전히 기존에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세종시 상가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세종시의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 상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낙관할 수 없는 시기이고, 아파트가 약간의 반등을 가져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반등에 성공할지, 여전히 토지 시장은 어렵고,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토지 시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세종시 상가는 공실률이 높고 임대 수익률이 예금일보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이쁜 도시고, 그리고 정말 매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가 안정되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일 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을 정확히 보셔서, 내가 발바닥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릎 정도의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발바닥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무릎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세종시는 미래가 밝은 도시이기 때문에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어디가 됐든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